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소음 얘기를 다뤘었는데요. 또 이제 여름철이고 이렇게 또 창문을 열어놓다 보면 공사장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공사장 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 5분 정도짜리로 해서 한 5편을 연속해서 소음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니 너무 시끄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어요. 민원을 넣으면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오기만 하면 소음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잡히질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공사에서 그 망한 경우로 아파트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직원들을 구청에다가 파견시켰다가 소금 차량을 따라다니다가 이게 우리 아파트 쪽으로 오면 현장에 전화를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느끼는 소음하고 또 공사장 소음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랑은 많이 다르다.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소음기 사다가 측정하겠다. 아니면 내 핸드폰으로 그 소음 측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그럼 직접 소음 측정해도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돈으로 모아가지고 샀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소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여기 살펴봐 드리면 소음 측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도 다 그 소음 진동 관리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원하는 내 핸드폰,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로 측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음 측정은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진 그 소음기로 측정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소음계는 KSC 15021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정한 2등급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등가 소음들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기 자체가. 그래서 소음 측정기기는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 또 등가 소음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평균 소음들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소음을 변하지 않는 소음으로 이렇게 변한 값을 등가 소음들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음들을 측정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평균 소음 값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등가 소음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그 기계가 소음 측정을 한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음 측정 기기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계, 정확하게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기계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소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공사장 소음이 발생을 할 때 어디서 측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할 때는 아무 데나 측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여기 문을 닫아놨을 때는 소음도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럼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게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창문을 닫고 측정할 거냐? 창을 열었을 때도 그 거실 중앙에서 측정할 거냐? 아니면 손을 뻗어서 외부의 소음을 측정할 것이냐가 달라요. 소음 그 공정시험 기준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일반 지역이냐, 아니면 도로변 지역이냐,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 자체를 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느끼는 소음 피해를 갖다가 재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게 그 기준을 안 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내 피해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공정시험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부 소음을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소음 측정 방법은 여기도 보시면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 위치를 받침 장치로 설치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기계 자체도 소음계를 만약에 손으로 잡고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50cm 이상을 떨어뜨려 놓고 있어야 되고, 풍속이 2m/s, 그러니까 1초에 2m 이상이 나는 풍속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에다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속이 5m/s, 그러니까 1초에 5m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 배경소음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배경소음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음이 밖에서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바깥이 시끄러울 때는 그게 공사장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건지, 아니면 지금도 차 소리가 나는데 이 소음이 이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장 소음인지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배경소음도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측정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아요. 측정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3dB에서 9.9dB 밖에 크지 않다 그러면 배경소음도를 보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배경소음도와 측정소음도 차이가 3dB 미만이면 대상소음도를 재측정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배경소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측정한 소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또 배경소음들을 또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함부로 소음 측정기를 사다가 재문 효과가 있느냐? 결론은 X.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배경소음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음 측정 기기 자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5개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5개에서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음진흥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따를 때도 측정점은 기본적으로 5개 소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법하고 또 판례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음진흥관리법상에서는 우리가 피해 있는 소음도가 얼마냐를 측정할 때도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5개에서 그 팔을 내밀어서 뭐 이렇게 측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음도는 실질적으로 소음진흥관리법상에 있는 소음도지 원칙적으로는 창문을 다 개방하고 거실 가운데에서 소음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측정한 그 소음값을 가지고 수인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소음 측정의 방법은 뭐든지 다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입한 그 소음 측정기로 만약에 소음을 측정했을 때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편이 공격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이 소음 측정을 해온 자료를 많이 믿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소음 측정 기준에 정확하게 따른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법원으로 실제로 갔을 때는 이 기준이 5개에서 시험한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개방하고 거실 중앙쯤에서 그 측정한 소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측정하지 마세요. 공무원한테 반드시 신고해서 공무원 보러 측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정확한 소음 측정 방법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측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소음기 우리가 사서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그 법정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이걸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2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